강릉시 전현직 시의원에게 민가시 개두릅 묘목이 무상으로 지급됐는데 강릉시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양 기사운항 앞바다에 바지선이 좌초돼 기름까지 유출되면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음식물 잔반 급여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크게 늘어 각 시군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3.1 만세운동 관련 내용이 함흥지방법원 일본인 검사의 기소준비 기록에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회 현직 부의장과 전직 의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묘목을 받았습니다. 강릉시에 수차례 제보가 들어갔지만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연곡면의 한 밭입니다. 가시가 없어 수확하기 쉽고 먹기에도 편한 특용작물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들이 1m 안팎까지 자랐습니다. 강릉시 의회 전직 의장과 현직 부의장 등 2명은 이곳에 있는 것을 비롯해 민가시 개두릅 400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전현직 시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묘목을 요구했고 11월에 가져갔습니다. 민가시 개두릅이 좀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육류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묘 상태가 상당히 어립니다. 심을 땅이 조금 있는데 매주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릉시는 민가시 개두릅을 농가의 사전 신청과 현장 확인을 거쳐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이걸 어긴 겁니다. 이재한 부의장과 조영돈 전 의장은 무상으로 묘목을 받아 본인의 밭에 심거나 지인에게 준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묘목 분양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뤄졌지만 강릉시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강릉시 감사과에 제보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달이 넘도록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8월과 9월 공무원 노조가 부시장을 만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농업기술센터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최근에야 조사계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도 안 했던 부분이 상당히 지부에서 볼 때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 행정을 봤을 땐 전부 다 믿음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강릉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명예퇴직을 반려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지만 감사 업무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자 쓰레기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가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장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 업체로 보냅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26톤, 최대 100톤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보관시설이 꽉 차 시민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의 영향입니다. 돼지 사료로 공급하던 음식 폐기물이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정상적으로 이제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레 처리 물량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악화일로였던 상황은 주말을 거치면서 약간 호전됐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못한다는 아우성에 위탁업체가 일부 가져가고 일부는 폐기물 단지에 매립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위탁업체들의 처리 능력이 제한돼 있고 매립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 우려 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매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은 자칫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3.1운동 당시 함흥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한 일본인 검사가 당시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조선인들을 수사한 기록물을 일본에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양양 지역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9년 전 우연히 일본에서 구한 한 고서적을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함흥지방법원에 근무한 이시카와 노부나가라는 검사가 조선인 만세운동 주동자들을 수사한 기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에 담긴 사건은 115건에 조사한 독립운동가는 95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함흥 지역뿐 아니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창환, 김재한 외 8명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을 체포했던 양양의 조선인 일제경찰 김홍렬의 이름도 선명히 나옵니다. 3.1운동 참가자를 조사하고 기소 준비를 위해 작성한 희귀 자료로서 영동 지역의 항일운동 관련자들의 실명 기록이 확인된 건 더 뜻깊습니다. 1심 판결은 함흥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그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대전 8년 보안법 사건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구소는 지난달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자료와 함께 발견된 기미 독립선언서 원본도 현재 식민지 역사박물관 2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자료들도 추가 조사, 발굴을 한다면 북한 지역, 지금 이제 남한 우리 한국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의 3.1운동 관련에 대해서도 풍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나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수형 기록과 관련 자료를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번 자료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동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기록과 자료들이 더 많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에서 높은 파도에 피항하던 바지선이 항포구 앞을 가로막고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선들은 입출항에 불편을 겪었고 서핑 레저 업계는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바지선이 물속에 반쯤 잠긴 채 방파제 옆에 서 있습니다. 오일 펜스가 설치된 항포구에는 기름 흡착포가 떠 있고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름이 많이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침몰한 바지선과 오일 펜스가 항포구를 막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사문항의 어선 40여 척이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수 사고는 높은 파도에 피항하던 600톤급 바지선이 어젯밤 기사문항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했습니다. 해군 기지 확장을 위해 투입된 바지선이 앵커가 끊기면서 표류했는데 승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예인선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배가 한 척도 바다에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대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날씨가 조용하면은 땜빵을 해가지고 저걸 끌어낸다는데. 바지선 안에는 경유 2만 4천 리터가 실려 있었는데 갑판에 있던 일부 기름이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업체 측은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양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공부위가 상당히 이제 커서 그 방법은 아니고 에어를 주입해가지고 부양시켜서 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통째로 들어서 바지에다 태워서 애인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양양 기사문항은 서핑 레저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여러 방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박 인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핵심 사업은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의 일정 부분을 강원도개발공사가 맡고 있는데 강원도와 입장차가 느껴집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현재 빚은 7,735억 원. 하루 5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빚 청산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강원도는 2017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를 팔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때까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매각 작업이 최근 투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이들에게 매각을 맡기는 새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개발공사는 필요할 경우 부분 매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일괄 매각을 우선으로 하되 부분 매각도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일괄 매각하겠다는 강원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시각차도 감지됩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주차장 부지 매각비로 3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개발공사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적정 비용을 200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타당성 평가 결과가 200억 원으로 나오면 그 가격에 부지를 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평가원에서 200억 정도 상당 이야기하는 게 200억 정도의 매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해당 부지 매각비가 3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이면 평가원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간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강원도와 도개발공사가 이 같은 입장차를 극복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 번영회가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번영회장협의회는 오늘 양양군청 회의에서 회의를 열고 친환경 5색 케이블카 추진과 백두대간 송전탑 건설 반대 등 시군별 현안에 대해 대정부 항의 등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택 삼척간 고속도로,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 조기 착공, 금강산 관광 재개, 국방개혁 철회,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개막하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들이 마련됩니다. 강릉국제영화제 기간 유명 배우인 손숙, 윤석화, 박정자 씨의 연극배우 세 여자의 영화 이야기와 음악인 노영심 씨의 사랑은 영화음악처럼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 강릉아트센터 야외 광장에는 관객들을 위한 시내 포차가 마련되고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100년 전 항일 학생운동이 펼쳐졌던 도내 6개 학교에 독립운동 기념 입간판이 설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원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춘천고와 소양고, 고성 간성초교 등 6곳에 독립운동 입간판을 설치합니다. 또 학생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특강과 전시회를 열어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을 알릴 계획입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지난 9월에 이어 이달에도 휴항에 들어갑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강릉 울릉간 항로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묵호 울릉간 항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휴항합니다. 앞서 같은 이유로 강릉 울릉간 여객선은 지난 9월에도 닷새간 휴항했으며 묵호 울릉간 여객선은 열흘 휴항했습니다.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고령화 시대의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성장 변동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강원 지역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3%로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4번째로 고령 인구 비중이 컸습니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15.2%를 4.1%포인트 웃도는 수치며 고령 인구 비율 20%가 기준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취약한 산업 기반에 더해 인구 고령화로 젊은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득 지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 진출을 목표로 한 강원FC가 이제 파이널 A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원은 어제 포항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보태는 데 그쳐 리그 5위를 유지했습니다. 강원은 오는 23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4위인 대구와 올해 마지막 홈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1일 리그 2위인 전북과 파이널 A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최대 4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강원은 남은 2경기에서 선전하고 서울과 대구 등 다른 팀의 경기 결과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복구에 들어갑니다. 강릉시는 내년 말까지 235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7곳을 비롯해 소하천 19곳과 소규모 공공시설 65곳 등 태풍 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경포 가시현 습지 탐방로와 경포호 데크, 인도교 등 주민 편의시설도 복구할 계획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오는 7일 삼척에서 개막합니다. 아시아 핸드볼 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8개 나라 11개 팀에서 선수와 임원 370여 명이 참가해 오는 17일까지 11일간 삼척체육관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삼척시는 1998년 첫 대회부터 해마다 서아시아에서 이 대회가 열렸지만 핸드볼 교류 확대와 국내 남자 핸드볼 재도약을 위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삼척이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큰 나무 조림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성군은 토성면 봉포리 일대 산불 피해지 50헥타르에 27억여 원을 들여 감나무와 굴참나무, 3번나무 등 11종의 수종을 식재하는 한편 토성면 성천리 일대 피해 산림 81헥타르를 벌채합니다. 고성군은 전체 산림 피해 지역의 75%인 692헥타르의 잇목 벌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10%가량 벌채를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현남면 일대에 임시 단수가 실시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양양현대화 사업소에 따르면 현남면 일대 블록 시스템 구축 작업으로 인해 오는 6일 0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남해리와 원포리, 이밤리 등 현남면 일대 86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